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로는, 지금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연말부터, 최소한 10월 달부터, 통상 10월 달부터 나오는데, 10월, 11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월별 평균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금액입니다.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에는 매도가 많죠. 예, 매도가 많죠. 요게 어느 정도 평균이냐면 작년 6월 달까지 평균인데 2010년부터 평균이니까 거의 뭐 12년, 13년치의 평균입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압도적으로 매도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지금 드릴 거고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거래량이 거의 연중 최저치에 와 있거든요. 거래량 당연히 거래대금도 연중 최저치겠죠. 그것에 대한 내용 분석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매도세가 많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세가 많네.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10억 이상. 자, 10억 이상인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 10억 이상이 어디까지 10억 이상이었냐면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하다못해 조부모, 아니 외조부모에다가 자녀, 친손자의 외손자, 이런 족계, 직계 존비속, 그 외에 만약에 경영지배관계 법인, 특수관계자 다 합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으면 그것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 그렇게 이제 현대판 연자제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근데 요게 여러분 작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일단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합산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삼성전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양도세는 내가 안 낸다, 내기 싫다 이러면 내가 한 10억, 배우자가 10억, 자녀가 10억 이렇게 해서 보유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양도세 회피 물량이 통상 10월 달부터 나오거든요. 10월 달부터 나와서 11월, 12월 달 피크를 치는데, 자, 삼성전자인 경우에 이게 개인별로, 가족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10억 이상 되는 분들이 그리고 이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올 물량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10만원, 15만원 돌파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10억 넘고 이렇게 해서 다 10억 넘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상당히 멜롱인 상태에서 이렇게 10억을 넘는 분들이 개인별로 있을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그래도 작년, 재작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밑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소식이 아마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10억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연말에 미친 듯이 올라서 10만원 돌파하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은 몰라도 최소한 올해는 우리가 이 부분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전자. 자, 일별 거래량입니다. 일별 거래량. 그냥 딱 봐도 이게 거래량인데, 자, 3천만 주 보이십니까? 이게 불과
7월 26일이에요. 이게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거의 뭐 3천만 주인데, 일별 거래량이 3천만 주인데, 지금은 뭐 어제 같은 경우 600만 주, 엊그제 같은 경우 600만 주, 그리고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893만 주.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 서적을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의 바닥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누누이 뭐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바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정석처럼 불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다? 거래량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맞다, 그렇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격언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먼저 조금 알려드리면서, 그걸 좀 깔면서 설명을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28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보시는 것처럼 582만 주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의 바닥은 뭐다? 주가의 바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날 연중 최저치를 찍은 이날 거래량이 582만 주. 582만 주면 거래 대금은 4천억으로, 지금 4천억도 안 돼요. 3,88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삼성전자 최저 거래량은 지난 25일로 700만 주가 넘었지만 500만 주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대 거래량은 지난달 26일에 기록한 3,001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지지부진한 주가 때문이죠. 상당히 지루한 주가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팔 사람도 없다. 물론 지금 살 사람도 없지만, 지금 사는 주체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그렇게 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대에서 팔 사람도 없다. 보통 바닥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지루하게 가다가 터질 때는, 그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다? 팔 개인도 없다. 파는 개인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구간은 상당히 좀 지루하고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좀 멜롱인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제가 지금 계속 데일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목표 주가를 하이투자증권, KB증권 95,000원, 하나투자증권, 메리츠증권, DB금융투자는 94,000원, 나머지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은 9만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는 연말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넘어서 이 9만 전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증가율이 9월달까지, 다음 달까지 마이너스 21.9%까지 갈 수는 있지만, 자, 10월 달에 26.9% 플러스에서 11월 달에 85.5%, 12월 달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4%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전망을 내놓고 있냐면 한국무역협회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지금 한국거래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4월 24억 주를 정점으로 32억 주네요. 32억 주를 정점을 찍은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때문에 그렇겠지만 양 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량이 지금 17억 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당연히 쪼그라들고 있죠. 그래서 양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달에 27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달 들어 29일까지 평균 22조 원대, 지금은 17조 원대.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쪼그라들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예, 거래량의 바닥은 뭐다? 주가의 바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